쿠팡 부천센터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민정 씨. 지난해 5월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물건을 너무 높이 진열을 해놔가지고 꺼내기가 힘들어서 파레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직품을 하고 내려오는데 파레트에서 발이 꺾여가지고 접질려서 넘어진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꺾였어요? 네, 180도로 꺾였어요, 오른쪽 발이. 네네. 병원 진찰 결과는 발목뼈 골절. 그런데 쿠팡 측은 강 씨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공정과 원하는 근무 시간으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피커로 근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좀 덜 움직이는 작업들 있죠? 네. 그쪽으로 제가 변경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저도 제가 심야적으로 바꿔드릴까요, 그러면? 네,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변경을 다 해드릴게요. 담당 관리자는 거듭 확인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제 권한 내에 살 수 있는 일들이라 가지고 제가 공장이랑 그렇게 협의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저희 오늘 통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본 겁니다. 어느 정도. 맞죠?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나 이제 권한이 없다 그런 거. 그것도 발뺌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권한이 다 되니까 심야조랑 공정이랑 다 바꿔준다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 강 씨는 산재 신청을 했고 쿠팡은 강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HR 사무실에 와서 재계약 작성을 해야 되니까 와라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길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산재 신청한 것 때문에. 강 씨는 지금 쿠팡과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 계약직 근무자 박모 씨. 매주 주말을 쉬는 걸로 보장받고 회사와 근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병이 좀 많으세요. 당뇨도 있으시고 투석도 받으시고 그런 분인데 혼자 택시 타서 보내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아침마다 모셔서 드리는 거죠. 하지만 지난달 새로 관리자가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근무 조건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일을 그만두라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줄 테니까 생각을 바꾸면은 계속 다니고 생각을 안 바꾸면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서 저보고 털 일을 쉬는 걸 포기하고 계속 다닐래? 아니면은 그냥 그만둘래? 이렇게 선택권을 준 거죠. 무기계약직 전환을 목표로 11개월간 일해온 박 씨는 할 수 없이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재계약 거부. 관리자 말 안 들어도 재계약 거부.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쿠팡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부품이나 파리 목숨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애당초 계약 기간을 일용직 3개월, 9개월, 1년 무기계약직으로 잘게 쪼개놨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들은 단계별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재계약 거부를 하면 그만입니다. 사실상 언제든 회사가 원할 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고용 현황이 공개됐던 쿠팡 부천 물류센터. 전체 직원 3,742명 중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98명으로 2.6%였습니다. 계약직은 936명으로 25%. 대다수를 차지한 건 일용직 근로자로 2,588명, 70%입니다. 이른바 비정규직 직원이 95%나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은 매일같이 쿠팡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 3명, 4명이 항공업체 있잖아요. 금호아시아나 이런 잠바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급휴직 하라 그래가지고 왔다고.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은 사실 이들에겐 생존 다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불러주질 않는다면은 계속 일을 못 하는 거고 일을 못 하면은
생계가 사실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러줘야지만 가는 상태라는 게 굉장히 조직화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 배송 속도만 빠른 줄 알았더니 사람 자르는 속도도 로켓이군요. 산재 신청했다고 재계약 거부, 말 안 듣는다고 재계약 거부. 이분들 말대로라면 쿠팡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참 잘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정상적인 계약 종료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파업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일용직이 대부분인 쿠팡 노동자들은 뭉칠래야 뭉칠 수가 없으니 아예 맨몸으로 회사와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도 쿠팡 물류센터의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때 고용노동부가 했던 답변이 법으로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 그게 전부였단 말이죠. 하지만 쿠팡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아마존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역시 쿠팡 못지않게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회사 주가가 2배나 올랐습니다.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4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져 부상과 사망 사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아마존이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숨진 노동자는 14명.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뜻하는 재해율은 2019년 7.7%를 기록해 4년 새 33%나 올랐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14,000여 명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hey have hundreds more packages to deal with an hour. So they're going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with these robots and their bodies are breaking down. 논란이 커지자 미국 노동당국과 검찰 당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2015년엔 미국 직업안전위생국이 뉴저지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조사해 26건의 안전 위반 사항을 적발한 후 벌금 $7,000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16일엔 뉴욕 검찰총장이 아마존을 기소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안전지침을 무시하고 이에 항의한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한 혐의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 사망자가 발생한 덕평, 동탄, 인천, 칠곡 물류센터의 119 구급대 출동 건수는 지난해 77건에 달했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응급 환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복도에서 여러 명 봤어요.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픽 쓰러지세요. 아니 같이 아까까지만 해도 하하호호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거려요. 가보면 쓰러져 계세요. 막 심폐소생술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 때리면서 사장님 일어나세요. 정신 드세요. 정신 드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기절한 상태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 건수도 2017년 50건이던 것이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 239건에 달했습니다. 속도 제일주의에 내몰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부터 무제한 야간 노동까지 모두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 1시간을 제약하고는 앉아 있을 수도 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완전히 기괴하다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당 작업량 등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청소년과 임산부의 야간 노동만 제한합니다. 그 외에는 연속적 야간 노동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새벽 배송이 있는 나라는 전 못 들어봤고요. 이렇게 야간에만 고정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 규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과로와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꼽히는 월 단위 쪼개기 계약도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 24개월 안에선 얼마든지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계약직의 계약 연장 비율은 80~90%에 이른다며 상시직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로 가는 걸 두고 우리 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쿠팡을 붙잡지 못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과연 쿠팡이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는 국정 논란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상장이라는 화려한 성과에 열악한 노동 현실이 가려져선 안 될 겁니다. 쿠팡이 증시 상장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일하는 환경도 스스로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